맛있다. 근데 이 봉지 말이야. 이런 봉투도 좀 먹을 수 있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쓰레기도 안 나오고 참 좋을 텐데. 맞아. 좀 분리수거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같이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긴 하지만 기업에서 도와주면 자원 절약도 쉽게 하고 또 환경 보호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그런 걸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 그럴라나?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플라스틱은 정말로 편리하지만 썩는데 최소 수백 년에서 수만 년까지 걸린다고 해. 게다가 최근에는 해양 쓰레기 중 대부분이 플라스틱인 것으로 밝혀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양 쓰레기가 된 플라스틱들은 바다를 표류하며 부서지기를 반복하다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돼. 좀 작으면 덜 해로울 것 같지만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 더 큰 문제야.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들을 폐사시키는 건 물론이고 생물들의 체내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 그렇다면 이 생선을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재가 바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야.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박테리아나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의미해. 한마디로 땅에 묻어도 잘 썩어서 환경을 덜 해로운 플라스틱이라는 거지. 우리가 활용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석유를 활용해서 만드는 비분해성 플라스틱이야. 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식물성 천연 자원을 활용해서 만들다 보니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 이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폴라올라야. 폴라올라는 제로 웨이스트, 제로 플라스틱을 지향하는 브랜드로 생분해성 폰 케이스부터 업사이클링 노트북 파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하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정말 완벽한 대안인 건 아니야.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58도에서 6개월 동안 90% 이상이 분해가 될 때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인증을 받기까지의 전 과정이 실제 환경이 아닌 실험실에서 테스트하면서 이루어지다 보니 인증을 받았음에도 자연 환경에서는 잘 분해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해.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분리배출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줘야 한다는 거야. 만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분리배출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방해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이 점 꼭꼭 주의해서 잘 버리자고. 우리 음식점 가면 반찬 리필 많이 하잖아. 이제는 음식점에서만 리필하지 말고 샴푸랑 시리얼도 리필해서 구매해보는 건 어때? 샴푸랑 시리얼을 리필로 구매한다고? 그게 가능해? 그럼 리필 스테이션에서는 가능해. 리필 스테이션이란 포장 용기 없이 내용물만을 판매하는 매장을 말하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리필 스테이션에서 20건의 제품을 구매하면 연간 1095kg에 이르는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고 해.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직접 리필 스테이션에 한번 방문해봤어. 이곳은 LG 생활건강에서 운영하는 빌려 쓰는 지구 리필 스테이션인 L헤리티지 1947이야. 그러면 한번 천천히 둘러볼까? L헤리티지 1947에 들어가면 다양한 상품들이 책상에 진열되어 있는데 LG 생활건강에서 이용된 폐생활 용기들을 재활용해서 만든 책상이래. 이곳에서 판매하는 리필 상품은 샴푸와 바디워시로 특수 제작한 리필통에 원하는 만큼만 담아서 구매할 수 있어. 이 리필통은 코코넛 껍질로 만들어진 거라 일반 용기에 비해 플라스틱 함량이 적고 친환경적이야. 나는 샴푸를 구매해봤는데 원하는 제품을 고르니까 직원분이 오셔서 리필통에 담아주셨어. 직원분께 요청하면 리필통에 내 이름이 적힌 라벨도 붙여주시니까 참고해. 우리 이용 후기 잘 봤어? 어때? 꽤 방문할 만한 곳인 것 같지? 우리가 오늘 소개한 리필 스테이션 외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리필 스테이션이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것 외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육류의 소비를 줄이는 것 또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 고기를 먹는 게 환경에 해롭다니. 슬프지만 이건 사실이야. 축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동물의 배설물에서는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25배에 달하는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고 해. 게다가 많은 축사들이 배설물에서 메탄을 제거하지 않고 바로 버리다 보니 수질오염 또한 야기하고 있다고 해. 여기서 끝이냐고? 아니야. 가축을 먹여 살리기 위한 농경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넓은 대지가 필요한데
이 넓은 대지를 마련하려면 숲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태워야 해. 근데 이 나무들을 태우는 과정에서 블랙카본이라는 물질이 배출된다는 거야. 이 블랙카본이란 물질은 남극까지 날아가서 남극에 있는 빙하들을 녹여. 한마디로 축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킨다는 거야. 그렇게 육식을 하지 않고 비건을 실천하면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 과정까지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만 비건을 실천하더라도 한 사람당 30년 산 소나무를 15그루를 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 과거에는 비건이 단순히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식물성 재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어. 그럼 비건 제품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먼저 풀무원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자. 풀무원은 비건 카테고리를 따로 두고 있고 비건 메뉴 개발에도 적극적이야.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두부면, 두부텐더, 정면 등이 있어. 나는 정면을 먹어봤는데 그 맛과 식감이 일반 라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고. 이 외에도 식물성 재료를 활용해서 음식이 아닌 제품을 만드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그린블리스야. 그린블리스는 식물성 원료인 오가닉 코튼을 활용한 양말과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오가닉 코튼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한 목화를 말하는데 이 오가닉 코튼은 환경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다고 해. 오늘은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어. 솔직히 나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좀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 많은 방법들 중에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했어. 너는 어땠어? 나는 다양한 기업들이 점점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이런 기업들의 노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동참을 한다면 탄소 중립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